해당 영상은 개념의 이해보다는 개념 수업을 마친 문제풀이 단계를 진행 중인 학생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리함수 최다 질문 문항 탑 7. 문제 1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주어진 방정식에 x, y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방정식에 x, y항이 존재하면 유리함수 식으로 변형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스텝 1. 먼저 y는 꼴로 식을 변형합니다. y 동류항을 이용해 y로 묶고 묶인 y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끝. 스텝 2. 점근선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보통 표준형으로 바꿔서 접근하나 조금 더 빠른 풀이를 위해 일반형에서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x 점근선 방정식은 일반형의 분모가 0이 되는 x를 찾아주면 됩니다. 파란색 박스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a분의 b, 즉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a분의 b, y 점근선 방정식은 일반형 x의 개수를 이용하여 분수로 표현합니다. 노란색 박스에 해당하는 x의 개수를 이용해 표현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c. 이를 적용하면 분모인 x-2가 0이 되는 x는 2, x의 개수를 분수로 만들면 y는 1분의 2, 즉 y는 2. 정답인 a 플러스 b는 4. 문제 2번. 핵심 키워드는 파란색 밑줄 그은 식의 표현입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이고 주어진 f 함수를 이용해 f와 f를 합성하면 f2, f와 f2를 또 합성하면 f3 식으로 연속적인 합성한 함수의 함수값을 묻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 연속적인 합성함수 문제는 내신을 비롯해 모의고사에서도 출제율이 높은 유형이니까 피똥을 싸는 일이 있더라도 반복해서 연습해두는 게 좋습니다. 스텝 1.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 번 합성하면서 바뀌는 함수의 모양을 관찰하면서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fx는 x 플러스 1분의 x였으니 f2 함수 f와 f의 합성으로 구해봅시다. f2의 정의역은 fx이니 x 더하기 1분의 x를 x 더하기 1분의 x의 x자리에다 대입해줍니다. 분모를 통분해서 약분하고 정리해주면 2x 더하기 1분의 x가 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f3의 함수도 구합니다. 이번 f3의 정의역은 f2이니 f와 f2의 합성에 따라 f 함수의 x자리에 f2였던 2x 플러스 1분의 x를 대입합니다.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3x 플러스 1분의 x가 되네요. f2, f3를 동시에 봤더니 규칙이 보이네요. x분의 1분의 x, 2x 플러스 1분의 x, 3x 플러스 1분의 x, 분모의 x 개수가 1씩 늘어나고 있군요. 그러니 fn번째 함수식은 nx 플러스 1분의 x의 모양을 띠고 있겠네요. 스텝 2. 구하라고 했던 f10의 1을 구해야 하니 f10의 함수식을 작성해보면 10x 플러스 1분의 x가 되네요. 정의역이 1일 때의 함수값을 원하니 x에 1을 대입한 결과는 11분의 1. 정답은 4번. 문제 3번. 교점의 방정식을 알리는 유형. 유리함수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합시다. 등식 gx는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핵심 표현은 gx는 a를 만족하는 실수 x 부분이며 함수 응용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고 3등급 컷 라인을 결정하는 문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fx는 gx꼴은 f함수와 g함수의 교점의 방정식을 의미하죠. fx는 a꼴은 y는 fx와 y는 a, 즉 함수 f와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못 구하는 친구들을 위한 보너스.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봅시다. 유리함수 일반형인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의 역함수는 분모의 상수항인 b와 분자의 x개수인 c를 자리를 바꾸며 부호를 뒤집어주면 역함수 식이 완성됩니다. 스텝 1. 우선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 g 함수식을 구합니다. b 부분과 c 부분인 1과 2를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뒤집어주면 gx는 x-2분의 -x 더하기 1. 스텝 2. 앞서 말했듯이 gx는 a라는 표현은 y는 gx와 y는 a라는 유리함수의 역함수와 x축과 평행한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교점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이 교점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었으니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것은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기본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았다면 특정한 유리함수와 x축,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그 직선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y는 x꼴에 대해 대칭되어진 존재이므로 y는 a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역함수와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점근선의 y 방정식이 되어야겠네요. gx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 y는 -1이므로 a의 값은 -1. 정답은 2번. 문제 4번. f와 f 역함수의 교점의 방정식 유형. 유리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 f 인버스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f 인버스와 같은 두 실근 중 한 근이 x는 5가 될 때 유리함수 y는 fx와 x축의 평행한 점근선은 y는 k라고 합니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핵심 키워드는 fx와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구간입니다. 역함수 단원에서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라고 학습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할 때는 fx는 f 인버스 x처럼 식을 만들어 직접 연립하지 않고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죠. 해당 논리는 f가 증가함수일 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1 때는 증가함수의 개형만을 다루기 때문에 걱정. 함수 그래프를 보니 주어진 정보로 유리함수 식을 유도해 볼 수 있겠네요.
주어진 그래프의 정보로는 점근선 x는 2와 원점을 지나는 것을 확인했으니 점근선 x는 2가 되도록 일반형을 만들어보면 y는 x-2분의 cx 더하기 d가 되고 원점을 지나는 정보에 의해 원점을 대입해서 d를 구하면 d는 빵. 식을 정리해서 쓰면 y는 x-2분의 cx. 스텝 2. fx는 f 인버스 x는 자기 자신의 함수인 f와 자신의 역함수인 f 인버스의 교점의 방정식이므로 fx는 x로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의 방정식으로 접근하여 fx는 x의 한 식은 x는 5를 이용해 식을 세웁니다. 교점의 방정식을 표현해보면 x-2분의 cx는 x이고 이 교점 방정식의 해가 5였으니 대입하여 c를 구하면 c는 3. 그럼 완성된 f함수식은 y는 x-2분의 3x. 구하라고 했던 x의 평행한 점근선 방정식인 y는 3. 정답인 k는 3. 문제 5번. 유리함수에서 만들어진 도형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유형. 곡선 y는 x분의 5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핵심 키워드는 유리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유리함수에서는 동점 P에 의해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나 둘레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들은 합과 고배 관계를 이용하는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 기억하시죠?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였죠. 스텝 1. 먼저 움직이는 점 P를 표현해야 하니 미지수를 잡기 간단한 점 Q를 a, 0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점 P는 a, a분의 5가 되겠네요. 스텝 2. 점 P를 이용해 도형의 둘레를 a로 표현하면 둘레 L은 a 플러스 a분의 5 전체 곱하기 2. 정리하면 L은 2a 더하기 a분의 10. 스텝 3.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을 이용하면 2a 더하기 a분의 10은 2 루트 2a 곱하기 a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 안을 정리하면 2 루트 20, 즉 4 루트 5가 되네요. 식 전체를 정리하면 둘레인 L은 4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네요. 정답인 최소값은 4 루트 5. 문제 6번. 위치관계 유형. 유리함수와 직선이 서로 만나도록 하는 상수 m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유리함수와 직선이 서로 만나도록 이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만나도록 이라는 표현은 위치관계를 묻는 표현이고 그림을 통해 범위를 확인한 후 접근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그림, 즉 그래프를 그려야겠네요. 스텝 1. 주어진 유리함수를 먼저 그리기 위해 점근선을 그어보면 x는 2, y는 3.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 x는 0을 대입하면 y는 4, 즉 0,4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스텝 2. m이 포함된 직선의 방정식을 수학상에서 다루었던 항상 지나는 정점을 구하기 위해 문자 m에 대해 정리한 후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의 조건을 이용하면 x는 2, y는 3, 즉 2,3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런데 잘 보니 항상 지나는 이 한 정점은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군요. 그러니 이 직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형태겠네요. 스텝 3. 조건에서는 서로 만나도록 하는 직선은 빨간색으로 빗금친 범위의 직선이 존재해야 하네요. 이때 m의 역할은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네요. 빗금친 구역의 기울기의 범위를 표현해주면 m은 0보다 작다. 정답인 a 값은 0. 문제 7번. 범위가 주어진 위치관계 유형. x가 이런 범위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성립할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핵심 키워드는 주어진 x의 범위와 하늘색 박스 부분인 위치관계의 표현입니다. 접근 순서는 파란색 박스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x 범위에 대해 잘라낼 겁니다. 스텝 1. 우선 파란색 박스의 부등식을 해석하면 가운데는 y는 x-1분의 2x 플러스 3인 유리함수, 왼쪽은 y는 ax 더하기 1인 직선, 오른쪽은 y는 bx 플러스 1인 직선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부등식의 표현에 따라 가운데 위치한 유리함수의 y의 값이 y는 ax 더하기 1인 직선의 y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는 bx 플러스 1인 직선의 y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스텝 2. 두 직선을 해석해보면 당연 위치관계 문제이므로 그래프를 그려야겠네요. 먼저 유리함수 점근선을 그립니다. x는 1, y는 2, 그리고 지나는 점 0,-3. 두 직선을 보니 상수항이 모두 1로서 같은 지점 0,1을 지나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되겠네요. 스텝 3. 그려진 유리함수의 x범위를 2에서 4까지만 보이도록 잘라냅니다. 지금부터는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유리함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스텝 4. 해당 범위에서 유리함수의 y의 값이 직선 ax 더하기 1의 y의 값보다 위에 존재해야 하네요. y절편이 1이니 ax 더하기 1의 직선은 빨간색으로 표현한 직선과 같거나 아래쪽에 존재해야 합니다. 스텝 5. 또 같은 범위에서 유리함수의 y값이 직선 bx 플러스 1의 y값보다 아래쪽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림에 표현해보면 bx 플러스 1의 직선은 파란색 직선과 같거나 위쪽에 존재해야 하네요. 스텝 6. 문제에서 요구했던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인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범위 안에 유리함수 양 끝점의 좌표가 필요하겠네요. x는 2일 때와 x는 4일 때의 y값을 유리함수식을 통해 구하면 각각 2,7, 4,3분의 11. a의 최대값은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니 3분의 2. b의 최소값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니 3. 정답인 a, b의 곱은 2. 유리함수 단원에서 더 궁금한 유형이 있다면 이메일로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많이 들어오는 질문 유형에 대해 추가 영상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학스타의 수타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 파이팅!